안녕하십니까.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프로와 아마추어의 사고방식의 차이 살펴보고 인풋부터 실제 아웃풋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네아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네아라고 하고요. 피드백반하고 기수제반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미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어떻게 아웃풋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늘지 않을까? 이 차이는 재능에서 오는 것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하느냐, 어떻게 누군가의 배움을 받고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프로의 생각과 아마추어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정답 또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는 정보를 정답으로 보느냐, 도구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풋을 아웃풋으로 못 끌어내는 이유. 많이 배우는데 왜 그림이 안 늘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중간 과정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체 공부 하나 했다고 아웃풋으로 내려고 하는 거는 영어 단어 하나를 배우고 바로 원어민처럼 말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간 과정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인풋이 있으면은 그걸 생각을 펼쳐야 되고요. 아웃풋과 생각 펼치기에 중간 과정인 세미 아웃풋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아웃풋이 저절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풋은 최대한 많이 보고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적게 그리고 빨리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론 하나, 예시 하나 보고 알겠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정보지 정말 배웠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풋에서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 생각 펼치기. 내가 배운 정보를 응용해서 모든 것에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단계거든요. 다양하게 대입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의 판단 기준을 만든다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내가 배운 이론 생각과 함께 그림에 적용해보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세미 아웃풋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피드백입니다. 다른 사람 그림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그리지 않았음에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하면서 덧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료 위에 대고 이론 적용하면서 그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있죠. 점선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가 만약에 인공물, 폐허 속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내가 다 창작하지 않아도 부담감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번째, 아웃풋. 아웃풋은 정말 저절로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없어요. 이 세 단계를 잘 생각해보고 공부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웃풋에 대한 마인드셋을 꼭 얘기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요. 공부할 때 이제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나는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0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도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뿐이지 만약에 도전에 성공했다 한다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중소 많이 들어봤죠? 일단 대중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가 제일 잘 보여야지 관객이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SNS 가서 그림을 볼 때 빠르게 넘기면서 보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할 때 멈춰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멈춰서 보는 그림이 뭐냐? 대중소가 잘 되어 있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이 멍뭉이 그림처럼요. 대중소가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야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 단계라도 빠지게 되면은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멍뭉이가 이렇게 3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완성도가 있는 그림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야지 이제 리듬감 있는 완성도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소의 원리 다양한 영역에 대입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구도에서도 아까 멍뭉이 봤던 것처럼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톤 명암에서도 대입을 할 수 있고 선의 강약에 대해서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소 체크리스트도 있는데요. 썸네일 단계에서 러프할 때부터 대중소 쉐입을 먼저 배치를 한다던가 그레이스케일을 체크할 때 채색 전에 명암을 흑백으로 뭉쳐서 대중소 3단계가 보이는지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줌아웃 테스트를 하면서 작업 중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큰 것들이 보이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라인 체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인이 대중소에 맞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3 이상의 홀수 피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멍뭉이 있죠. 그 분신술 한 멍뭉이처럼 막 3개 이상이 반복되거나 그러지 않는가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 아웃풋부터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위에 대고 대중의 흐름을 찾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의 흐름은 신체 부위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연 보여드릴 자료를 찾아왔는데 얘를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제일 큰 선을 찾는 거예요. 제일 큰 선을 찾고 이제 중의 흐름 찾기 반대로 팔, 허리, 골반 라인처럼 대를 보조하며 리듬을 더하는 중간 곡선을 찾는 겁니다. 크로키를 할 때 중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절대로 흐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 다 분산되게 돼요. 우리 그림 그릴수록 대에서부터 속까지 흐름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큰 흐름을 잡지 않고 분산시키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아까 세미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미 아웃풋은 그려봅니다. 큰 흐름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큰 흐름은 부위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어지는 선 먼저 인지하고 그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흐름들 이런 곡선이 볼록 곡선인지 오목 곡선인지 확인을 해나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텐션감을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흐름이 분산됩니다. 이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맛이 안 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갔을 때 디테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소에 맞춰서 크로키를 해본 다음에 이 흐름 나눠지는 거 생각해보면서 다른 드로잉을 해볼게요. 일단 중간 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중요한 게 제가 여기로 그었다가 여기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실수로 그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리드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입체감이 정말 많이 갈립니다. 이렇게 중간 흐름들이 생기면서 흐름들이 쪼개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점점 딱딱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동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으로 갈수록 그 생동감이 줄어들고 이제 그림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좀 이 흐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줄어들게 그리겠구나를 생각해서 더 과장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 핀터레스트 크로키에서 많이 봤죠? 이런 선이 왜 나오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따라 그려보시면은 이래서 좀 이런 선을 쓰나? 라는 게 잡히거든요.
마인드셋 같은 느낌의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뭐 그런 적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네. 작가님께서 빠르게 탈출을 하는 팁 혹은 했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번아웃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없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자존감이 슉슉슉슉 낮아집니다. 개선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0이 됐을 뿐이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오래 못 그려요. 연봉 협상할 때도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걸 하나하나 다 써놓으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이거를 써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잘 그리다가 갑자기 실력이 네. 확 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인 탓이에요.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그림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딱딱해져서 오거든요. 인체 공부를 하고서 되게 딱딱해지는 이유가 인체 자료들은 투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체 자료를 옆에다가 두고 여기에다가 뼈랑 근육을 다 입혀봐요. 사진 위에다가 입혀보다 보면은 투시가 많이 들어간 사진이면 이렇게까지 뼈가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이 감각이 들 거거든요. 그냥 이것만 보고 뼈 근육 공부해서 그림에다가 적용해야지 하면은 적용이 안 돼요. 이 내용이 지금 새로 개설을 하신 기수제 클래스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실시간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도 해주시고 과제까지 진행이 되는 알찬 기본기 위주의 2개월 기수제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피드백반이랑 기수제랑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피드백반은 그림 가져오시면 이론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수제반은 좀 더 기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아 작가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서 그 수업의 내용까지 이제 세미나로 조금씩 더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세미나 진행해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